ICU. 안녕하세요. 사하리TV의 사하리 김사한입니다. 오늘은 아바타 불가제 리뷰하겠습니다. 자, 아바타 불가제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런데 일단 러닝타임이 3시간이라 진짜 제 엉덩이가 불타오르는 줄 알았고요. 그런데 사실 스토리는 또 좀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거대 작품이기 때문에 또 스토리가 갑자기 막장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선에다가 살짝 아쉽다면은 그 정반합이라는 이제 그 뭔가 이 인물들이 겪는 고난들이 너무 반복되는 이미지로 나와서 조금 뭐 작은 에피소드의 흐름보다는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바타 4, 5편까지 준비가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뭐 그걸 위한 잠깐 지나가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고요. 따라서 오늘 리뷰는 캐릭터 분석하고 리뷰. 그 전에 제가 이번에 가장 이제 감명 깊게 봤던 기억에 남는 장면은 사실 아바타 하면 또 액션씬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번에 그 바랑이랑 쿼리치 대령이 그 협상을 하는 그 씬이 정말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그 각각 그 두 캐릭터가 어떠한 인물인지 되게 잘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 있는 인물 대령 마이스 쿼리치 대령을 먼저 리뷰하겠습니다. 마이스 쿼리치 대령은 진짜 소시오패스이죠. 정말 소시오패스입니다. 나르시시스트고요. 병적으로 거의 병적인 권력 욕구. 근데 군사심리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소시오패스라고 한 점은 사실 마이스 쿼리치 대령을 완전한 또 악인이고 완전 대단한 빌런이고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진짜 그냥 소시오패스의 특징을 너무 잘 담고 있습니다. 마이스 쿼리치 대령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팀이 받을 피해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 부하 직원들 나오는데 거의 주목을 못 받아요. 잠깐 왔다 가시는 그런 엑스트라 역할이기 때문에 절대 주목받지 않고 거의 티키타카도 안 해요.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유독 이번 편에서는 이 과정에서 이제 다른 생명을 정신적, 물리적 여러 해를 가하는데 거리낌이 이것도 없죠. 자신의 팀뿐만 아니라 이제 뭔가 자신의 이득을 취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자, 그 다음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봤다는 그 바람과 대령의 협상신. 그 협상하는 자리에서 마지막쯤에 자신은 복종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여전히 RDA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으로서 이 대사 자체는 대령이 이제 정신적으로 인간에서 나비적으로 이승하는 과정에 있구나 싶으면서도 이게 권력 욕구가 드러나기도 하죠. 자신은 오더하는 사람이지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명시를 하는 건. 그리고 마이스 쿼리치 대령은 자신이 인지적으로 복제가 되었는데 복제품이라는 복잡한 상황을 감정으로 풀어내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풀어내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철저하게 숨기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어떤 걸로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 주소를 절대로 티를 내지 않습니다. 정신 그리고 의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철학적인 메시지를 남기는 스토리가 될 수도 있을 뻔했지만 이게 대령이라서 통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되게 간단 명료하게 해결해버리죠. 자신의 기억이 있으니까 그 기억을 가지고 바탕으로 이제 눈앞에 놓인 명령이나 눈앞에 놓인 할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단 한 장면에서 나오긴 하는데요. 제이크 설리가 나비적으로 귀화를 하라는 그런 설득을 할 때 잠시 흔들리는 그런 표정을 짓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동의하지 않고 농담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아까 협상씬에서 말할 때 이제 자신은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군인 소속에 대해서 뭔가 부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말을 함과 동시에 프란시스 대장한테 굉장히 개기입니다. 많이 개기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자신의 의견이 옳았다는 그 고집을 절대적으로 굽히지 않는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입니다. 결과를 내놓았잖아. 결과적으로 제이크 설릴이 데려왔잖아라는 그런 지향성 자체도 그러고 이게 소름 끼쳐요.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절대 다가가서 안 됩니다. 그리고 바랑이랑 협상하는 씬에서 더 얘기하자면 그 순간에는 이제 대체 누가 우위에 있는가, 그 협상씬에서 이게 화면 연출적으로는 이제 높낮이로 따라서 이제 인물들이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누군가는 서 있고 누군가가 다시 내려와서 레벨을 내려오면서 눈을 마주치려고 하고 뭐 이러한 연출로 와닿기도 하고 대사 한 줄 한 줄에 따라서 그 협상의 우위가 누구인지가 계속 바뀌니까는 그 신경성이 굉장히 훌륭했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그 단어 하나를 선택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허를 찌르거나 상대방의 결핍을 꺼내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관이었고요. 일단 연출적으로도 굉장히 섹슈얼한 텐션을 만들어서 극대화를 시켰습니다. 그 긴장감을.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연출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적으로 봐도 사실 바랑 그 망칸족은 불을 다루지 않습니까? 덥잖아요. 그래서 그 대령이 그 공간에 망칸족의 마을에 들어가자마자 땀을 막 뻘뻘 흘려갖고 막 번쩍번쩍합니다, 몸이. 근데 다른 아바타보다 더 인간적인 피지컬이고 뭔가 아무튼 협상을 하나 들어가서 마이스커리치가 환각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 그 마약 같은 거를 투여를 받잖아요. 그런데도 해군 출신답게 강인한 정신력으로 그 협상을 마무리를 짓는데 심지어 그 환각 상태에서 굉장히 그 협상을 끝내는 결정짓는 말 한마디를 하면서 끝나요. 바랑 너는 평등한 걸 원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대사 이후로는 이 협상 자리가 끝났을 뿐만이 아니라 바랑을 그 이후로 계속 이용을 하죠. 뭐 실제로 반한 것 같기는 하다만 서로 그래도 그걸 잊어서는 안 돼. 대령은 굉장히 소시오패스이기 때문에 이용을 했다가 조금 더 가까운 말인 것 같고 사랑은 좀 부가적인 그런 감정인 것 같고요. 소시오패스라고 해서 사랑이 없는 건 아니니까. 네, 협상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랑 자신이 내어줄 것을 고려할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현 주소 그리고 상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유리합니다. 대령은 아마 바랑이라는 이 인물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파악했을 겁니다. 그 협상씬이 처음 만난 게 아니라 이제 제이크 설리 그리고 대령이 그 아이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잠시 협업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대령이 바랑한테 총기 사용법을 알려주면서 굉장히 이상한 눈빛을 이렇게 보낸 순간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도 파악을 했을 거예요. 바랑이라는 인물을. 그리고 협상씬에서 바랑이 자신의 과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뭐 이러한 일이 있었다. A화가 나를 버렸고 나는 그래서 새로운 길을 선택을 한 거다. 거기에서 바로 끝났죠. 왜냐? 이제 바랑의 심리적 약점이 그 대사로서 이제 완벽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마이스 커리치 대령 해군 출신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경을 넘어서서 이제 마주치는 경우가 많죠. 적이랑 마주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뭐 자신이 포로가 되거나 포로를 잡거나 이런 순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군의 군사심리학에 대한 연구 수준 굉장히 뛰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미 해군의 군사심리학 수준이랑 그 인물 분석하고
뭔가 원하는 정보를 유도해내는 그런 능력, 그 훈련의 시스템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미 해군을 모티브로 캐릭터를 만들었다면 분명히 이 설정이 이런 바탕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게다가 뭐 일반적인 병사도 아니고 대령이니까 아마 심리학에, 네, 군사 심리학에 정점을 찍은 인물 그 바탕 때문에 이러한 협성씬도 만들어졌고 제이크 설리와 굉장히 치밀한 전략성 그런 것도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협성씬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 이것만 보려고 또 영화 볼 생각도 그거 좀 돈이 아깝긴 하지만 바랑한테 첫눈에 반한 느낌 그죠? 진짜 너무 웃긴 거예요. 처음에 갑자기 이제 바랑이 야 이거 천둥소리 내봐 이거 어떻게 쓰는지 알려줘 했더니 너무 다정하게 무슨 그 이제 굉장히 러버페어한 느낌의 장면들은 다 뭐 테니스 알려주는 장면, 골프 치는 거 알려주는 장면 이런 걸로 막 나오거든요. 뒤에서 이렇게 백허그 자세로 알려주는 거. 하여튼간 미국인들 이거 정말 좋아해요. 이 자세. 이거 갑자기 이제 너무 다정하게 알려주길래 이제 너무 빵 터지고 싶었는데 이제 영화관이니까 참았고요. 이게 생뚱맞지만 이제 처음 보는 나비족 여성한테 이제 너무 다정하게 대하는 게 반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심성 자체가 다정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사람 같기는 해요. 이게 그럴 환경이 아닐 뿐이지 포용력이 넓은 사람 같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뭐 좋아하는 이도 자신의 목적 달성에 있어서 이용을 해야 한다면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제 정이 들었다가 털렸다가 들었다 털렸다가 그래서 저한테는 이번 편에 사실상 이제 주인공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지만 제이크 설리보다 복잡한 캐릭터성을 드러낼 수 있는 씬들 그렇게 많이 담겨 있었고요. 그래서 캐릭터가 입체적이었다. 제이크 설리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이제 새로운 이벤트가 없잖아요. 1편에서 연애했고 2편에선 이제 아들이랑 이제 관계를 회복하나 마나 뭐 이렇게 싶다가 이제 아들을 한번 잃으면서 뭔가 상심의 과정도 한번 겪고 이번 영화에서는 그냥 자신의 과거 선택이 피해를 남겼었던 것에 대해서 회고를 하고 뭐 그 흐름 정도가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새로운 인물이 나오지 않고 이제 정말 철저하게 제이크 설리의 감정씬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은 굉장히 잘 담겼을 것 같은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스파이더 키리 그리고 마이스 커리치 대령 새로운 인물 바랑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조금 감정씬이 드러날 수 있는 구조는 좀 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들어가긴 해요. 뭔가 스파이더를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되나 그걸 잠시 고민하는 씬이 굉장히 텐션 있게 그래도 찍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안타깝게도 이제 약간 3분의 2 지점에 있던 것 같아요. 시간상 너무 몰입해갖고 시간이 좀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굉장히 피로도가 극에 달한 상태여가지고 관객으로서 완전히 그 순간에 완전 몰입된다기보다는 약간 질질 끌린다라는 느낌이 화면이 너무 길다라는 느낌이 좀 더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이스 커리치가 유독 인간적인 디자인으로 뽑힌 게 이유가 아마 미국의 이 부자 할아버지 투자자들이 영원한 삶에 대한 그런 염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아바타도 약간 정신이 이승되는 아무튼 이 영원한 삶에 대한 감수성을 건드리는 그런 인물. 그렇잖아요. 이거 2에서 특히 마이스 코리치 대령이 나비족으로 이제 복제가 된 이후에 그 복제가 된 씬으로 오프닝이 되잖아요. 딱 그 화면으로 영상통화 남긴 거 보면서 자신의 얼굴, 자신의 인간이었던 얼굴. 굉장히 그 배우도 정말 잘생기고 멋있는 배우지만은 이제 더 튼튼한 몸으로 어떻게 보면 다시 태어났다 보니까 그런 감수성들 약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서브스탄스 이런 저속노화 저속노화 캐릭터. 마이스 쿼리치가 이번에 디자인 섹시하게 뽑힌 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목 집중이 되고 있는 저속노화. 이 저속노화 감수성. 이걸 건드리기 위한 겁니다. 마이스 쿼리치 대령 정말 캐릭터성이 흥미롭고 짜증이 납니다.